네,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쓰레기 센터가 크게 보이시죠? 네. 저는 사실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2012년도에 다준다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줄임말입니다.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다음 시대가 될 때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될까 이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정치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계가 급변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될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걸 쭉 보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속도도 너무 빠르고 당연히 그 갈등의 크기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우려가 돼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세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도시들의 사례를 보게 됐고 돌아와서 그 보는 과정에서 제가 쓰레기 문제도 포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쓰레기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고 지구 전체에서의 문제는 초고령화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도 진행되고 있지만 지구 전체에서는 기후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짝대기 위에가 이제 주로 제가 갔다 와서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이 사안의 어떤 심각성이 자체가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큰 상태인데 우리 사회가 저런 것에 이제 초고령화 문제든 기후 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체계가 일단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후순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라고 보니까 의사결정 체계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지난 20년간 정치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서 의사결정 체계의 어떤 흠결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배심원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의 측면에서 이 배심원제가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분들도 많은 경우에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합의의 수준이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수준에 도달되지 못했고 서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일관하는 반대로 너가 안 되게 만드는데 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가 공백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네,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의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틀 안에는 대의제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때 우리는 투표하는 걸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우리를 대의하는 누군가가 나머지 4년 동안 혹은 대통령의 경우 5년 동안 어떠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거나 혹은 저 사람이 내 의사를 대의하지 않을 경우에 공백이 발생해요. 내 의견 그 사이엔 누가 이거를 받아들여 줄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대의제가 이 많은 것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위와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날 이제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정치는 원래 의견과 의견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완충시키고 조율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는 게 유능한 정치예요. 그런데 그 유능한 정치는요 최근 들어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더 열받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의 분노를 잘 표출하는 사람, 선동을 잘하는 정치 이 사람이 오히려 많은 박수를 받고 당선될 가능성도 커지고 공천될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강대강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계속 갈 경우에 진짜 완충과 조율이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 사회에서 작동될 것인가? 여기에서는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신뢰가 계속 깨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원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하면 무조건 반대고요. 우리 사람이 하면 무조건 옳다.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깨져도 괜찮다. 그러면 사회 신뢰가 깨지게 되고 서로가 만들어 놓은 룰 자체가 평이화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도 그래서 저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견이 다른 사람 악마화하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다수결이 무조건 옳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민주주의에서 다수는 소수를 품고 소수는 다수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어쨌든 자기 의견을 표출하게 되면서도 다수결의 결과를 인정하면서 가야만 서로 이 민주주의랑 잘 이렇게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가 사실 그 부분을 지금 결여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이게 국민 통합을 하는 대통령, 우리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진영의 대통령으로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 그렇게 진영만을 대변하는 정치로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요리하기 정말 쉬워집니다. 네. 이쪽 가서 자극적인 얘기하고 이쪽 가서 자극적인 얘기하면 이들은 그냥 분란에 그냥 휩싸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과 이해의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배심원제를 좀 고민하게 됐는데, 이미 배심원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1인 판사의 이 판단 자체가 100% 옳을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인간이란 흠결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배심원제가 작동되기도 하고, 또 그 배심원제가 그것도 완벽할 수가 없죠.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다수결일 수도 있지만 군중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군중심리가 집단지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완전히 선동되어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속성이기도 하죠.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신고리울기 이 원전 관련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 공론 이걸 더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결국 더 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죠. 최근에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500인의 원탁 토론을 열었어요. 이 국민을 닮은 이 5천만을 500명으로 줄여가지고 성별,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연령 이런 것들을 보정해가지고 젊은 사람부터 남녀노소가 다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의견을 던져주고 그 안에서 토론하도록 하고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공문화 면에도 있습니다. 또 정당 경선에서 배심원제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때 이 200인의 경선 이 배심원단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론하는 거, 연설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했어요. 근데 저는 3번 정도 참여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합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여론이 없는데 막 여론조사 업체에다 돈 줘가지고 조사를 막 한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후보자 선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배심원 선발과 관리 과정도 중요한데요. 배심원제가 제대로 되려면 이 배심원들에 대한 관리와 선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이 과정에서도 저는 좀 도입해서 배심원단으로 좀 숙성된 합리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토론, 상대방과의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된 시민들을 길러내는 토대 위에서 그것들이 계속 관리될 때 괜찮은 의견으로 좀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배심원제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을 둔 건데 책임을 방기시킬 우려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완하는 기능으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결국 우리 사회의 신뢰를 이제 다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을 통해서 뭔가 결정하면 그게 계속되면 좋겠지만 반대로 반대급부의 어떤 물결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반대가 다시 집권할 경우에는 그 이전에 했던 세력이 했던 걸 다시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화와 보니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물이 전부 다 내가 가르고 온 것 같지만 다시 물이 다 내가 지나온 거리를 다 채워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게 국가적으로 혹은 국민적으로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지구 전체에서 불어오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구 어떤 나라보다 가장 빠른 이 초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국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정치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완체계, 배심원제를 우리가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